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 내 발로 걸어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뒤편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날. 어머니의 굽은 등을 뒤로 하고 대문을 나설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야를 등지고 억지로 발걸음을 떼야 할 때,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아침,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 날. 그 마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0년 전에도 대관령 고개 위에서 똑같이 발이 떨어지지 않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녀를 오해했어요. 현모양처, 어진 어머니, 완벽한 아내. 하지만 역사가 기록한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담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마지막에 그녀가 대관령 고개에서 차가운 허공에 새긴 네 줄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짧고 가장 아픈 이별의 말일 거예요. 지금부터 그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당신이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지켜봐 준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 준 사람.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격려보다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어요. 신사임당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511년 가을, 강릉 북평촌. 바다에서 불어온 짭조름한 소금바람이 마을 어귀를 휩쓸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오죽헌이라 불리는 이사온 대감댁. 검은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슥슥 서늘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노비도, 부엌을 오가던 몸종들도 약속이나 한 듯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사랑채에 굳게 닫힌 창호지 문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안을 훔쳐보는 사람들. 그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건 이제 겨우 7살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작고 여린 두 손에 제 몸집보다 큰 붓을 꽉 쥔 채 화선지 앞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자들에게 참으로 야박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손에는 붓 대신 바늘이 들려야 했고 책 대신 밥그릇이 놓여야 했어요. 수염난 사내들만이 글을 읽고 세상을 논할 수 있었던 좁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신명화는 딸의 손에서 붓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가만히 앉아 딸의 붓끝을 지켜보았어요. 어떠한 가르침도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화폭 위에서 마음껏 유람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뿐이었죠. 문 밖에서 훔쳐보던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이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먹물이 화선지의 결을 타고 번져나가며 웅장한 산맥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숨에 그은 먹선 하나가 맑은 계곡물이 되어 흘렀어요. 당대 조선 최고의 화가라 불리던 안견의 산수화가 7살 아이의 화선지 위로 생생하게 환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이 좁은 치마폭에 담길 그릇이 아니구나. 훗날 학자 어숙권은 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포도와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견 다음 간다 하였다. 어찌 부인의 솜씨라해서 함부로 깎아내리겠는가. 대관령의 서늘한 솔바람, 붓을 빼앗지 않았던 아버지의 깊은 침묵.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신사임당의 세계는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쪽도 저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한쪽을 향해 걸어가면 다른 쪽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날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 사이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사임당도 그랬습니다. 1522년 19의 사임당이 덕수이 씨 집안의 선비 이원수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남편을 따라 떠날 줄 알았어요. 조선의 법도대로라면 이제 시집의 사람이 되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마는 강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이사온이 딸을 아들잡이로 여겨 친정에 머물게 했던 것처럼 사임당도 홀로 계신 어머니 곁을 차마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신명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임당은 강릉에서 3년상을 치렀어요. 3년 동안 아버지의 무덤 곁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3년 동안 강릉의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상이 끝난 후에야 서울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다시 강릉으로 내려왔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셋째 아들을 낳을 때도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공부를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온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사임당은 방 안에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고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나약하여 학문을 포기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기가 질린 남편은 쫓기듯 다시 산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가위를 든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강하게 굴었는데 사실은 무너지고 싶었던 날, 사임당의 가위는 분노가 아니었을 거예요.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마음이 결국 손에 쥔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길, 대관령을 수없이 넘었어요.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돌아보면 강릉이 보였고 돌아서면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곳 사이에 사임당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여자의 삶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던 곳,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두고 억지로 돌아서야만 했던 그 길, 그리고 돌아서면서 혼자 삼킨 눈물. 사임당에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1541년 가을, 사임당의 나이 38이 되던 해였습니다. 강릉 친정에 잠시 머물며 늙고 병든 어머니의 곁을 지켰던 그녀는 이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거대한 살림을 주관하기 위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관령 고개를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산길,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와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매섭게 뺨을 때리던 날이었습니다. 대관령 고개의 중턱, 가장 가파른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가마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가마를 세우게. 가마꾼들이 땀을 닦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끼익 소리와 함께 조그만 문이 열리고 사임당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디찬 바람에 치맛자락이 거칠게 휘날렸지만 그녀는 고개 아래쪽을 향해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이 섰어요. 저 멀리 아득하게 산 아래로 그녀가 방금 떠나온 강릉 북평촌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이었어요. 대문을 나서기 전 주름진 두 손으로 딸의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시던 어머니. 어느새 하얗게 눈이 내려앉은 어머니의 굽은 등. 차갑게 굳어있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사임당의 손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효한 딸이 또다시 떠납니다. 이번에 이 험한 대관령을 넘어가면 제가 다시 살아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마꾼들도 빛다르던 몸종들도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어깨를 치며 길을 재촉하지 못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숨죽여 흐느끼는 그 고독한 뒷모습이 너무도 아프고 시렸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던 그 가파른 벼랑 끝에서 사임당은 차가운 허공에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붓과 먹이 없어도 피 끓는 마음으로 새긴 문장들이었어요.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이것은 운율을 맞춘 고상한 한시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만 하는 여인의 찢어지는 통곡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망부석처럼 서 있던 사임당은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렸어요. 행렬은 다시 무거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가 산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문 산 위로는 무심한 흰 구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임당은 다시는 강릉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고개를 넘은 지 열해가 채 지나지 않아 한양 삼청동의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눈을 감았어요. 나이 48. 강릉의 늙은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어머니보다 딸이 먼저 눈을 감았어요. 대관령 고개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 지었던 그 여자는 끝내 살아서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고개에서 홀로 새겼던 시만 500년을 넘어 지금까지 남았어요.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시간은 달라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전해주세요. 그날의 안부였습니다.